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국봉 박사의 중국 정치 읽기 날로 정세가 어우러진 것 같고요. 이국봉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저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맞습니다.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각국이 정말 치열하게 머리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정세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렇게 네. 복잡할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정세에 돌아가는 흐름이 특히 어떤 나라가 유독 눈에 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국가를 우리가 좀 조망해 봐야 되는지 예. 한번 박사님과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지난 시간과 좀 이제 이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제 정세가 정말 매우 혼란하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사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주요한 전략적 글로벌 경쟁 대상으로 이제 중국을 지목했었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전쟁이 나면서 사실상 시선이 굉장히 분산되는 느낌이고 그 속에서 이제 각자 도생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최근에 이제 인도, 그 다음에 우연찮게 그 뒤에서 러시아라든지 이 뒤에서 또 중국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면서 약간 이게 어떤 양상으로 전개가 될 건가 굉장히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G2의 싸움,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어떤 이 국제정세 주요 행위자로 투탑 주연만 그렇죠? 예. 계속 부각이 됐었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어떤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많은 조연급들이면 주연을 치고 올라오는 그렇습니다. 그런 예. 모습들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생존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명분이나 이런 걸 떠나서 결국은 전쟁이 터졌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수습할 거냐. 네. 그 미국이 거기서 얼만큼 어떻게 보면 제재 이상의 어떤 뭔가의 액션들을 요구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 다 맞물려서 각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 정말 자기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뭔가 이제 외교적인 측면에서 정말 미리 생각해 볼 문제들도 또 있는 것 같아서 이건 후반부에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신 자료, 기사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첫 번째 준비된 자료는요,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인도 외교부 장관과 이제 만나서 회담을 한다. 이제 이겁니다. 이제 인민일보의 3월 26일자인데요. 3월 25일 날 왕이 외교부 장관이 인도를 이제 외교부 장관이죠.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인도하고 이 중국 굉장히 껄끄러운 국경 놓고 군사적인 어떤 그런 긴장을 유발할 정도로 이제 좀 굉장히 했었는데 최근 들어 그런 기사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두 나라가 28억 인구고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또 신흥 경제 대표고 이제 좀 국제사회 중요한 역량 있는 두 나라로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도의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는 거는 고도로 중시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이제 그런 입장을 얘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신뢰라든지 소통을 좀 더 강화하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외교부장 같은 경우는 이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위협적인 존재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이제 서로가 발전의 기회로 28억 인구 그 큰 시장이 어떤 발전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의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이제 그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이제 중국과 인도 국경 사이에서 어떤 군사적인 접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잠잠해지고 있고 어느 정도 유효한 수단으로 지금 좀 이제 그 관리가 되고 있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양국 간의 그 전략적인 그런 소통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의 내용이 이제 기사가 나온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사 같은데 사실 뭔가 상황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기존에는 인도와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군사 충돌이 날 정도로 뭐 좀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였는데 맞습니다. 뭔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그렇고 인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라 협력을 해야 할 중요한 시기 아니냐. 그렇죠.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맞습니다. 그 상황 변경이란 것이 이런 최근의 국제 정세 그렇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외신들 이제 매체들도 보도를 해요. 그 제목에 보면 나오지만은 중국과 인도가 지금 뭔가 지금 뭐 관계를 갖다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점을 지금 찾고 있다. 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잠깐 이제 소개해드리면요. 미국 AP 이제 뉴델리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두 외교부 장관이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양국 관계가 벌써 좀씩 진전이 있다. 그러면서 군사적인 어떤 직접적인 상호 간에 그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접촉들이 지금 최근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장관이 만나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중국과 인도는 모두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서방의 제재,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 거부했어요. 인도도. 네. 그리고 이제 두 나라가 공통적으로 빨리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가 이제 전쟁 그만하고 정상적인 어떤 외교적인 상황으로 빨리 돌아와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 미국의 AP 연합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들을 여기서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인도가 할인된 가격으로 석유를 구매한다든지 뭐 러시아의 대공 그 S-500 그 방공 시스템을 이제 살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그 액션들이, 가능성들이 이제 미국으로 하여금 좀 긴장 관계를 불러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제 아예 직접적으로 이제 중국하고 인도가 이게 좀 굉장히 긴밀하게 좀 만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해당 기사를 보면 느낌이 사이가 좋아져서 좋아진 게 아니라 사이가 좋아지기 위해서 좋아진 일을 하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맞습니다. 바뀐 네.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예, 그런 느낌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어서 그럼 이거에 대해서 실제 미국은 그럼 어떠냐 이제 볼 수밖에 없네요. 궁금하네요. 3월 30날이에요. 참고 소식이 3월 30일 얘기가 나왔는데요. 29일 날 그 미국 백악관에서는 이제 이렇게 미국 백악관에서는요, 미국의 지금 대통령 경제 담당 이제 국가안보 외교 부보좌관이 뉴델리로 이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인도한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의 군사 행동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지금 진행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인 어떤 그걸 만드는데, 아마도 또 인도가 또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제 내용들이 이 기사에 나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 기사 말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러시아 외교부 장관인 라브로프가 또 인도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인도의 존재감이 완전 높아졌네요, 지금. 주가가 그냥 급상승 중이에요. 국제 형세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요. 그렇게밖에 지금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외교를 잘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인도는 자신의 생존의 문제로 어떤 맞습니다. 판단의 행동을 한 것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국제 정세 반응은 굉장히 인도를 좀 뜨겁게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요.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 러시아의 외교부 장관 라브로프가 그럼 또 어떻게 하느냐? 다음 기사를 보면 됩니다. 다음 기사에 이제 러시아의 외교부 장관 라브로프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이웃 나라들 외교부 장관 회의, 이거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디로 온다? 중국에 온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그 이웃 나라들이 이제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외교부 장관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두 중국에 또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거든요. 그 소식 이제 잠깐 이제 소개해드리면요. 3월 25일 날 이 보도가 이제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3월 27일 날 이제 참고 소식에서 인용 보도한 건데요. 아프가니스탄의 이웃 나라들이 외교부 장관 회의를 위해서 중국에 집결한다. 그래서 러시아 외교부 장관인 라브로프도 3월 30일 날 이제 러시아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의 안회성, 이제 둔계라는 지역에 온다는 거예요. 둔계 지역은 이제 우리한테 황산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라고 하면 황산, 그 지역에 오는데, 이때 이란,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만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을 둘러싸이는 중앙아시아, 이제 바로 중국 밖으로 나갔을 때 그 중앙아시아라 이거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탄이 들어가는 나라들 중심으로 이제 이 나라를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회의라는 내용은 뭐냐면은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제공하기 위한 인도주의적인 사회 경제적
지원 방안, 네. 그런 협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겠다, 토론하겠다. 그러면 이런 거네. 지금 어쨌든 아프간이 뭐 굉장히 뭐 또 힘의 공백이 생긴 상황이고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인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예. 그거를 이 중국에서 그런 스탄 국가들이 모이고 러시아가 온다는 건 그렇죠. 중국이 중심이 돼서 역할을 하겠다. 음. 그러니까 미국도 아니고 미국이 바로 빠진 그거죠. 자리를. 그러니까 네. 아프간이 네. 사회적인 말씀하실 때 아프간 결국 미국이 철수했잖아요. 네. 그 공간이 공백이 생기면서 혼란스러운 사태를 갖다가 이제 뭔가 좀 이웃 나라들이 네. 이제 나서가지고 인도주의적인 또 사회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지원 협조하기 위한 논의를 하겠다라고 지금 여기 만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만나는 게 어디냐? 중국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를 주도하는 국가에서 만날 거니까 그러니까요. 중국이 네. 그거를 주재를 하는 거고 그 스탄 국가들 오고 여기에 또 러시아도 참여한다는 것. 러시아 또 중국과 이란도 참여하죠. 이란도. 그다음에 중국. 인도 바로 옆에 파키스탄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바로 이제 사실 중국을 좀 이제 중심을 놓고 네. 그래서 사실 러시아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전쟁 중이니까. 전쟁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네.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지금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다. 네. 야, 그러니까 정말 이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네. 이제 면밀하게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음 기사를 보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왕의 외교부장이 그 제3차 아프간의 그 이웃나라 외교부 장관 회의를 위해서 그걸 이제 주재한다라고 이제 기사가 났어요. 이게 이제 인민일보의 3월 29일자인데요. 3월 28일 날 그 소식을 갖다가 이제 잠깐 소개해드리면 바로 3월 31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도 하고 있는 거죠. 안해성 둔계 지역에서 우리한테는 황산으로 유명한 그 둔계 지역에서 이제 제3차 아프간 그 이웃나라 외교부 장관 회의하는데 여기에 파키스탄, 이란, 그다음에 러시아, 타자크스탄, 투크만스크,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이 6개 예. 그러니까 발음이 좀 잘하는데 6개 외교부 장관들이 이제 출석을 한다는 거고요. 이걸 자연스럽게 한 다음에는 이후에 아프간 이웃나라하고 아프간 이 플러스가 된 외교부 장관의 대화를 할 예정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아프간의 임시정부의 대리 외교부 장관도 출석을 요청한 상태고요. 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카타르 이 나라들도 외교부 장관도 내빈으로 참석을 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게 사실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바로 호주 위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인도네시아도 지금 여기에 지금 약간 이제 업저버 형식이면서 내빈으로 참석하면서 보겠다는 거는 사실은 바로 위에 호주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뒤에서 좀 얘기하겠지만 대만이라는 나라, 대만이 결국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중국이 해양으로 뻗쳐나오기 위한 제1도련선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호주를 키워주는데 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원래 프랑스하고 호주하고 그 핵 잠수함 네. 그거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이걸 뺐고 미국이 이제 그걸 호주를 도와주겠다고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이 호주를 이렇게 도와주고 여기가 핵잠수함도 만들 수 있다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면 바로 위에 인도네시아가 있는데 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결국은 안보적으로 약간 좀 이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세가 또 사실은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나비효과 같은. 그러니까 중국을 잡기 위해서 중국을 방어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호주를 또 키워줬더니 그 근처에 바로 그 옆에 있던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중국이랑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참석하려고 하고 네.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예. 이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것은 다 모든 각국이 자기 어떤 생존을 위한 그렇죠. 행동들인 것이고. 맞습니다. 그럼 다음 기사를 보면요. 다음 기사를 보면 이제 3월 29일자 인민일보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미얀마, 이제 또 저쪽에 이제 파나마 외교부 장관들이 중국을 방문한다. 그러니까 3월 28일자 보도에 보면요. 대변인 이제 왕원빈 이제 외교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교부 장관의 요청으로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태국, 필리핀, 미얀마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그러니까 오늘서부터죠. 중국을 방문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4월 4일서부터 파나마 외교부 장관이 이제 방문하기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지금 중국의 주변 국가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미얀마
이런 주변 국가들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지금 뭔가 이렇게 같이 지금 국제 정세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뭔가 논의를 같이 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네.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근데 이게 뭐 예전에 뭐 신냉전처럼 니네 편, 우리 편 싹 이게 이분법으로 갈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게 여기 또 다리를 걸치고 저기도 다리를 걸치고 그렇죠. 간도 보고 막 이런 느낌이 좀 더 드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게 맞나요? 지금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관적으로 뭐 한쪽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약간 좀 관망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네. 일관적으로 한쪽에 완전히 몰빵할 수 있을 만큼의 네. 큰 네. 힘을 가진 완벽하게 중국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의 미국이 슈퍼파워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이라고 할까 국제적인 어떤 위상이라고 할까 신뢰도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많이 영향력이 지금 좀 떨어진 게 아니냐. 경제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영향력이 워낙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의 입장이 어떠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 주변 국가들이 관심 갖고 얘기해 보려고 하고 네.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예, 자연스럽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다음 소식은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러시아 외교부장 방금 전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그 내용인데 이 외교부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3월 30날이 어제예요. 외교부 장관 이제 그 두 나라의 그 외교부 장관이 만나고 회담을 했고 중국에서는 이제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아무래도 평화회담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러시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단판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교환하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의견 교환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나라가 지금 전략적인 소통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사진 하나에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친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팔꿈치를 맞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한번 이제 우리가 조금 방금 나온 내용들을 좀 이제 정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좀 지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제가 준비한 지도가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지도가 있고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바로 오늘 급하게 좀 자료를 하다 보니까 평소에 쓰던 거 보던 걸 좀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인데 자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이제 당연히 이제 러시아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부분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한 내용만 보면 인도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결국은 이 주변 국가 나라들, 이 탄 들어가는 주변국 나라들, 그다음에 이란이라든지 아프간의 그 주변 외교부 장관들 지금 모이고 미얀마, 태국, 그다음 밑에 여기 필리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도 지금 참석하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인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자연스럽게 이건 의도치 않았는데 네. 여기 중국이 있고 이 주변 나라들 다 고립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인도도 그러니까 중국이랑 좀 더 전략적인 소통, 오히려 관계를 갖다가 조금 이제 긴장을 완화할 필요가 자연스럽게 이것만 보면 이 상황 자체, 이 형세만 놓고 보면 그렇게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인도의 위치가 지금 만약에 지속적으로 중국과 관계가 좋지 않고 군사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는 고립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도 입장에서 뭔가 그런 거를 타개하고 하는 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액션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인도도 네.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국경 놓고 이제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또 옆에 바로 파키스탄이 있고요. 그래서 인도는 사실 러시아 관계를 통해서 또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는데 중국 입장에서 사실 이 구도 자체는 뭐냐면 바둑으로 치면 이게 호구 치는 전략이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나갈 수가 없죠. 만약에 뭐 안 좋은 상황이 되면 먹힐 수밖에 없는 자연스럽게 고립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사태로 전쟁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예기치 않은 지금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이 인도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들이 중국 중심으로 굉장히 두텁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심리적으로 인도도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미국은 사실은 원래 아까
그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략적 글로벌 경쟁 대상으로 사실 중국을 지목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프간에서도 철수를 해갖고 그 역량을 다 중국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왜 의도치 않은 이 러시아 상황이 러시아 전쟁 상황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을 주변으로 하는 이 사실 중국 주변국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1대1로 연선 국가들이잖아요. 네. 이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금 중국과 좀 더 이렇게 결집하는 그런 양상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 바로 다음 얘기에서는 이제 그 유럽과의 관계에서 무역 투자 협정 얘기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 결국 뭐냐면 이제 중국이 이거거든요. 유럽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야 그럼 니네들은 그럼 전쟁이냐 이런 갈등이냐 긴장이 좋냐? 우리하고 2000년 12월 말에 맺었던 무역 투자 협정.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뭔가 생산적 노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황산이 있는 지역은 이제 절강성 바로 위인데 바로 이 남부 지역이에요. 남부 지역에서 외교부자 러시아도 참석하는 이 아프가니스탄 그 주변국 외교부장 6나라가 와서 얘기하는 자연스럽게 대만을 또 이렇게 바라보는 상황에서 견제하는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다각도의 포석에서 지금 중국이 지금 오히려 결과적으로 중국이 뭔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 외교를 좀 끌고 가고 있는 형세가 지금은 전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럼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적 입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인데 그게 중국처럼 유가도 많이 오르고 뭐 좀 부담도 되고 이게 또 이 동맹은 아니지만 이게 또 빨려 들어가서는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어떤 이제 미국의 압박을 타개할 수 있는 상황 변경이라서 외교적으로 굉장히 그렇죠. 긍정적인 뭔가 판이 바뀐 그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사실 올해는 중국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우리가 외교를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국내 정치거든요. 사실 국내 정치에서 자신의 정권을 과연 유지하느냐, 연장하느냐, 혹은 정권을 바꾸는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올해가 중국은 아시다시피 20차 당대회가 있는 가장 중요한 이 해인데 지금 근데 사실 대만 문제로 최근까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외교적인 압박이라고 할까? 굉장히 그런 쪽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좀 약간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 러시아가 이런 상황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게 발생하면서 오히려 주변 국가들이 중국과 좀 더 밀착하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은 자신의 국내 정치 행사죠. 그걸 이제 좀 조금 심리적으로 조금 부담을 덜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국 자체로 볼 때 유리한 여건으로 지금 오히려 국제 정세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유럽과 이제 무역 투자 협정 결국은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 생산적인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걸 하자고 이제 여기 보면은 3월 30날, 그러니까 어제죠. 외교부 대변인이 이제 한 기자가, 로이터 기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4월 1일 날 중국하고 유럽이 쌍방이 이제 화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유럽과 중국과 유럽의 지도자들이 만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이제 기대감이 있냐 외교부 대변인한테 물은 거예요. 로이터 기자가. 그랬더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3월 29일 날 이제 제23차 지도자 만남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했듯이 중국과 유럽 이제 고위층 교류를 좀 강화해야 되고 상호 협력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두 경제 그룹이 전략적인 어떤 가이드까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 외교부 대변인이 했고요. 또 하나 이제 무역 투자 협정과 관련해서 중국 자체적으로는 현재 대외 개방과 관련돼서 유럽과 하려고 하는 그게 가장 최고로 개방이 가장 크게 열려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2020년 12월 30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진입 장벽도 가장 낮춘, 교류 영역도 가장 광범위한 그런 이제 무역 관련된 경제 이제 협의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제 4월 1일 날이죠. 화상회의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얘기가 진행되면서 잘 전개됐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참고로 이 무역투자 협정과 관련돼서 간략한 이제 설명을 조금만 이제
도움을 드리자면 이제 사실은 원래 개혁 개방을 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 들어올 경우에는 이제 합자 형식으로 그렇죠. 51대 49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결정권 자체는 중국 자체가 중국에서 지분을 갖는 형식으로 했는데 이 무역투자협정에서 가장 큰 것은 이제 단독 법인도 기업이 외부 기업들이 외자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단독 법인도 설립해 줄 수 있다. 네, 합자로 만들지 않더라도 그렇죠. 기존에는 무조건 합자로만 진출할 수 있었는데 예. 단독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네. 좀 이제 그런 논의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3월 30일이니까 바로 어제죠? 어제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맞습니다. 나오고 예.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보다 좀 장기화되면서 좀 긴장감이랄까요? 그렇죠. 좀 지지부진한 느낌이 있는데 국제 정세는 그거 이상으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거기서 인도의 어떤 모습이 굉장히 두드러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찾고 저기서 찾고 좀 인기가 많아진 그러니까요. 그런 게 보이는데 그게 참 외교가 움직인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 뭐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가 원래 친했던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너무 싸우다 보니까 서로 좀 약간 그 두 나라가 좀 친해진 느낌이 있었는데 인도도 어떻게 보면 중국과 사이가 안 좋았다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근에 이런 상황 변경에 따라서 가까워지는 그런 것이 좀 눈에 좀 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그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그 주변 국가들은 이제 관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생긴 것 같은데 네. 그게 뭐냐면 미국이 러시아와 같은 핵무기를 가진 네. 이 나라 이런 대국이 참여한 전쟁에 어떤 형태로 과연 관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하느냐 네. 이 부분이 주변국 나라들한테는 사실 자신들의 실질적인 안보, 생존, 그 다음에 결국은 정권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시험대에 오른 전쟁이라서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네. 약간 이제 그런 측면들에서 사실 좀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연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럼 만약에 중국도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당연히. 그러면은 대만 문제? 그럼 이건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그럼 과연 그때 미국이 얼만큼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혹은 이제 중국이나 인도나 혹은 러시아나 이런 관계 속에서 굉장히 그 긴밀한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그 주변 국가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외에 미국이 의도치 않게 시험대에 또 옳은 측면도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렇게 좀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관전 포인트들이 예.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봉 박사의 중국 정치 읽기, 이제 국제 정치 읽기네요. 네. 로 확대돼서 좀 계속 많은 소식 들려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 상황에 대응했는지 이런 부분 좀 얘기해 주시나요? 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전쟁, 이런 상황 자체가 단순히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수는 없는 네. 당연히 그런 측면에서 과연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네.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다음 시간에 같이 박사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